자, 소방 전기 분야가 4과목이고요. 기계 분야가 4과목이에요. 그래서 이쪽 한번 적어볼까요? 소방 원론, 소방 복규, 소방 전기 시설 및 성기시설 구조 및 원리, 소방 전기 일반. 기계 분야는요, 소방 원론, 소방 복규 똑같아요. 그리고 소방 기계 시설 구조 및 원리, 유치역학 이렇게 4과목이에요.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 어떤 것부터 우리가 따야지 포기 안 하고 빨리 더 쉽게 딸 수 있는가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일단 공부는요 절실해야 합니다. 절실. 근데 절실하지 않으면은 합격이 안 돼요. 머리가 나빠서 합격이 하는 게 아니고 절실해야지. 춥고 배고파야 하는데 소방 공무원이 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경찰보다도 월급이 세고 우리나라에서 월급이 50개가 넘는 공무원 중에서 월급이 제일 센 편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좀 쉽게 빨리 따는가 해서 이제 소방 원론 제일 쉬운 과목이에요. 이게 제일 쉬운 과목. 그 다음에 2번째 쉬운 거, 3번째, 4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소방 원론은 조금 이따 설명하겠지만 소방 원론은 이거는요. 원론이란 뜻은 근본을 이해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소화, 연소, 폭발, 화재 이런 거 배우는 거예요. 재밌어요. 재밌는 과목. 법규가 수만 개가 있어요. 소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법이 수백 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법은 소방이라는 법이 한 300~400개가 되는데 그중에서 소방법규는 가장 쉽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소방 전기시설 구조 및 원리는 조금 전에 옥내수화전 위에 얹혀있던 자동화된 탐지 설비에 그거죠? PBL 세트, 발신기 세트 그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소방 전기시설이니까 그죠? 전기시설, 전기선 들어가는 거, 전기선 들어가는 항문. 자, 구조 및 원리 이런 단어가 있으니까 괜히 어려운 것 같은데 단순하게 나옵니다. 소방이 발달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요. 우리 출제하시는 분들도 소방이 어려워해요. 소방을 안 배웠으니까 출시하는 분들이 이제 계속 소방학과가 생겨나기 시작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서는 제일 먼저 소방을 강의한 걸로 알고 있고요. 책도 네이버에 조동훈이 찾아보면은 지금 150 몇 권인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책을 다른 사람보다 한 10배 정도 더 많이 썼고요. 강의도 다른 사람보다 몇 배 더 많이 했으니까 조금 소방에 대해서 알지 않겠느냐 해서 다른 분들이 저를 소방의 원조라고 불러주는데 그 다음에 소방 전기 일반. 이거는 오리지널 전기예요. 소방 전기가 아니고 이제 제목은 소방 전기 일반인데 이제 전기과 고등학교나 대학교 전기과에서 배우는 회로, 전기 회로 같은 거 이런 거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가 절실인데 그리고 두 번째는 방법이고요. 공부하는 게. 세 번째는 환경에 이제 따라서 달라져요. 자, 그러면은 요거는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이렇게. 어려우니까 소방 전기 일반은 재미가 없어요. 그리고 지금 소방 공무원 되신 분은 절실하지 않아요. 월급을 제일 많이 타니까 일단 그죠? 자, 그래서 이건 하지 말자.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해버릴게요. 빼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걸 제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처음에 선택을 할 때요. 소방 전기를 선택하느냐, 기계를 선택하느냐 이걸 가지고 먼저 따지하는데 소방 기계를 선택하면은 실패할 확률이 많습니다. 소방 전기를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요. 전기과를 나오지 않는 사람은 기계를 선택합니다. 90%가. 그럼 기계에 얘도 제일 어렵죠? 근데 얘하고 얘가 얘보다 훨씬 쉬워요. 한 2배 정도 쉬워요. 그래서 이걸 선택을 해요. 그리고 얘는 잘하면은 학교 다닐 때 좀 이공계 나온 사람은 좀 배웠어요. 공동현상, 수격현상, 서징현상 막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걸 하는데 이게 필기 과목이거든요. 2차 과목이 따로 있어요. 2차 과목에서는 기계가 전기보다 3배가 더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포기를 해버려요. 필기만 따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필기 책만 사고 필기 영상만 듣게 되는 에너지만 소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과를 안 나와도 소방 전기 분야 이 분야를 먼저 공부하는 게 요걸 퍼스트로, 요걸 세컨드로 이거를 먼저 공부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4과목 중에서 이건 하지 말고요. 소방 원론,
소방복규, 소방전기시설 구조 이것만 하자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는 그냥 외워가지고 기출문제집을 팔거든요. 외워가지고 시험 쳐도 1년에 3번 시험을 치니까요. 무난하게 8개 과락은 면할 수가 있어요. 과락은. 자, 그럼 이걸 먼저 따게 되면은요. 소방원론하고 소방복규는 면제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함정이에요. 면제를 하지 말고요. 쉬운 과목이니까 60점 이상 돼야 하거든요. 70점 돼야 합격한다는 법으로 이렇게 점점 바뀌어가거든요. 우리나라가. 근데 아직까지 소방설비 기사는 60점이면 되거든요. 16개만 맞더라도요. 16개만 맞더라도 이렇게 하면은 60점이 합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과락은 8개거든요. 8개. 40점 미만이니까 8개만 맞으면 돼요. 그럼 이거는 사실 8개 적었는데 8개 아니고요. 이거는 아무리 못 맞아도 12개 이상은 맞을 수 있어요. 12개 이상. 그러니까 이거를 어렵다 쳐서 8개 맞았을 때. 자, 그건 같은 맥락에서요. 처음에 이거 시험 칠 때 요걸 8개만 맞으면 된다는 거죠. 8개. 요거. 그럼 어떻게 8개 맞느냐? 문장이 길고 3번, 4번에 답을 찍으면은 6개 내지 7개는 맞춰요. 그래서 3번, 4번에 순교 논란은 성질이 한 70% 가지고 있어요. 출제자들이. 그리고 문장이 길어져요. 답을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3번, 4번에 문장 긴 걸로 답을 찍으면은 6개 내지 7개가 맞아요, 이게. 근데 이제 기출문제집이 있어요. 이게 여기에 대한 기출문제집만 가지고 이렇게 대충 봐가지고 이 그림은 이게 답이고 이 그림은 이게 답이고 해서 우리 그 문제은행식으로 과거에 냈던 거에서 또 그대로 또 내는 편이 많거든요. 한 70% 이상이. 그리고 이제 새로운 문제는 한 20% 전후로 해서 이렇게 이제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80%가 이제 문제은행식으로 냈던 문제니까 기출문제 집에서 하게 되면 8개 이상은 맞게 돼요. 그럼 이게 8개 맞고 12개 맞고 이쪽이 그죠? 저기 16개 맞으면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가 있어요. 이거를 외울 때 어떻게 외워야 하느냐? 예를 들어서 시험은 이렇게 나옵니다. 소방 기계 분야에서 기동용 수학 개폐 장치라는 어려운 말이 있어요. 수학 개폐 장치. 기동용 수학 개폐 장치의 원리는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왔다면 기동용 수학 개폐 장치에 대해서 옳은 것 고르세요 이렇게 나왔어요. 그럼 관내에 물의 압력에 의하여 이런 단어가 있더라고요. 그러면 여러분도 지금 무슨 말인지 이게 이해가 안 갈 거예요. 기동용 수학 개폐 장치가 뭔지도 모르는데 관내 물의 압력이라는 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저도 몰랐어요. 그럼 이렇게 해요. 관, 물, 압 이렇게 해서 적었어요. 문제 옆에다 여기다 이제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럼 관, 물, 압. 관물압이 뭔지 군대에서 관물대 생각하면서 군대 생활 옷 정리할 때 관물압 이렇게 적었어요. 아니면 이제 기동용이니까 기자를 적어도 되고 기관물, 압력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3자 내지 4자를 적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거를 아까 옥자가가 있고 관물압이 있잖아요. 그러면 A4 용지에다가 옥자가 관물압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이쪽 한 페이지 적으니까 아마 제가 기억이 나는데 한 300~400개가 적혀 있는 것 같아요. 한 페이지 A4 용지에. 그럼 뒤쪽 같으면 500개가 넘죠. 600~700개가 되죠. 그래서 그 안에서만 시험에 나오거든요. 주로 80%가.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기출문제를 가지고 문제은행식이니까 주로 답을 이렇게 적는 방법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기를 땄잖아요. 그러면 이걸 포기하지 말고 소방원론하고 소방복귀는 포기하지 말고 시험 쳤던 거니까 18개 맞을 수 있는데 16개 맞는다 치고 소방기계도 12개 이상 맞는데 12개 맞았다 치고 유척하기 8개면은 또 합격이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소방설비 기사 더 쉽게 빨리 따는 법을 잠깐 소개해봤어요. 그러면 문제는 2차까지 따야지 자격증이 나오지 않느냐. 맞습니다. 2차 같으면은 소방 전기 쪽에는요. 2차 같으면은 요게 제가 그 강의를 할 때 20몇 년 전에 강의할 때는 16강이라는 건 16시간 강의를 했다는 거죠. 16시간. 그런데 이거는 2배 내지 3배 정도를 해야 자세한이 들어가요. 이 시간보다도 32강에서 48강 정도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은 외울 게 많아요. 필기는 쉬운데 2차가 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전기선 들어가는 거 있죠? 전기선 들어가는 회로 그 선만 잘 따라가면 돼요. 길만 처음에 개념만 잡아버리면 확 풀려요. 근데 이거는 계속 외워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을 받을 수 있어요. 소방 전기 일반을 포기하고 문장 긴 거 3번, 4번 하고 그리고 이제 뭐죠? 그 관물학, 옥자가 이런 식으로 해서 뭐 1년에 3번 시험 치니까 8개를 맞아가지고 합격을 해가지고 소방기기 분야 2개 포기 안 하고 또 4개를 쳐서 합격을 했다. 그럼 2차에 또 공부를 해야 하지 않느냐? 이 어려운 것을. 얘는 2차에 공부를 해요. 하지만 얘는 2차에 공부 안 해. 이거는 오리지널 전기, 전기과에서 배우는. 이게 소방전기예요. 이게 소방전기. 그래서 이거는 그래서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물론 소방설비 기사는 싼 기사가 있는데 전기 분야부터 시험 치라는 겁니다. 왜요? 전기가 1차는 더 어려워도요. 2차가 2배, 3배가 쉽다는 거죠. 그럼 전기는 소방 원론, 법규, 전기시설구조, 소방전기일반인데 소방전기일반은 하지 말고요. 문장 길고 3번, 4번을 찍으면은 주로 답이다 이거죠. 근데 문장이 다 길어요. 짧은 게 하나 있어요. 그럼 그게 답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출제자 심리 파악을 하게 되면 돼요. 그 다음에 소방 기계 분야 시험을 치는데 기계 분야는 원론하고 법규 쉬운 것을 면제받지 말고 치라는 거죠. 제가 지금 만드는 거 위험을 공부했던 사람은 쉽네 내가 공부했던 것보다 2배, 3배가 쉬워졌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방법 없이 그냥 학교 다닐 때처럼 공부를 했으니까 늦게 외워진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방법은